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일반전표 입력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입력을 쭉 해보시면서 증빙서류가 제가 얘기했던 적격증빙이 아닌 것들, 적격증빙에는 네 가지 있다 그랬어요. 적격증빙은 즉 다른 말로 부가가치세 관련된 증빙서류들이에요. 그리고 왜 적격증빙 또는 법정증빙이란 말도 쓰는데 여기 적격증빙 또는 얘는 법정증빙 이런 용어도 사용하거든요. 얘는 국가에서 이 증빙서류의 거래를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면 첫 번째 세금계산서인 경우, 두 번째 계산서인 경우, 세 번째 신용카드 매출 전표인 경우, 네 번째 현금 영수증인 경우, 이 네 가지가 우리가 부가세와 관련된 증빙서류라고도 부르고 적격증빙이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법정증빙이라고도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얘네들은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얘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되어 있는 증빙서류들이에요. 즉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얘네들은 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 네 가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얘네들을 발급하게 되면 또는 여러분이 발급을 받게 되면 그 발급받는 즉시 다음날 국세청에 이 자료가 통보가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법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료가 벌써 국세청에다가 전송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여러분이 물건을 사고 현금 영수증이 됐던 신용카드는 자동으로 여기 전송이 되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부가세 내는 금액들에 대해서 그 부가세로 공제를 받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연말정산할 때 비용 쓴 것으로 공제를 받는단 말이에요. 자, 여지껏은 여러분이 일반전표 입력하면서 이런 증빙서류가 아닌 것들을 주로 입력했었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신용카드라든지 현금 영수증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일반적으로 재무회계 배울 때 그냥 쓰는 연습용으로 입력을 했단 말이죠. 지금부터는 회사에서 발생하는 이런 증빙서류들을 갖다가 여러분이 입력하는 걸 배우시게 되는데 여지껏은 거래할 때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그게 회사에서 실제로 그렇게 거래가 될까? 그럴 리가 없죠. 부가세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사용하는 그 회계 처리부터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2급까지만 배우면은 그래서 실무에서 그 지식을 사용하기가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왜 실제 회사에서 이런 증빙서들이 훨씬 더 많은데 얘네들을 회계 처리하는 걸 안 배웠을 테니까.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왜 부가세는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시죠. 시간이 거시기한지라 제가 막 날라가요 지금. 우리가 상품을 매출하게 되면 우리 예상으로 했다고 치고요. 상품 매출 만원 이렇게 쓰기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외상 매출금 저기 만원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회사에서는 상품을 팔게 되면 부가세 여기 1,000원을 거래되는 금액의 10%를 징수해 놓으라고 부가세법에서 그렇게 정해놨어요. 법이에요. 그러면 우리 상품의 값은 만원짜리인데 외상 매출금은 얼마를 받을 게 생기는 거예요? 11,000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이 물건을 산 상대방이 여기 부가세를 내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돼 있죠. 앞에서 우리 예수금 배웠을 때 직원들한테 급여에서 빼놓은 돈 다음 달 10일까지 돈 다 납부했죠. 즉 예수금이 붙으면 이건 회사 돈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대로 납부해야 되는 것이지. 자, 그러면 여기서 상품을 갖다가 이렇게 판매하고 여기 부가세 예수금 1,000원 받아놨죠. 이 부가세 예수금은 지금 회사 돈 아니라 그랬었죠. 그러면 이 돈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얘 납부해야 된다는 뜻이죠. 이거 누구한테 줘야 돼? 국세청한테 줘야 된단 말이에요. 됐나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상품을 이렇게 사갖고 올 때도 이 상품을 우리한테 파는 그 사업자는 자기 10% 또 부가세 여기 띄워놓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 부가세를 갖다가 돈 내야 되겠죠. 즉 이 말 뜻은 뭐냐면 상품을 매출할 때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계정의 이름이에요. 부가세 예수금으로 거래되는 금액의 10% 반드시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상품을 사올 때에도 부가세를 갖다가 대급금 대신 벌써 납부해 준 거예요. 대신 지급한 거예요. 부가세는 어차피 우리 돈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기 사온 돈 중에서 얼마 받아놨어요? 1,000원. 근데 우리가 상품을 사올 때에도 부가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얘를 뭐라고 쓴다?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써요. 상품을 매입할 때는 부가세 대급금. 됐나요? 우리가 상품을 팔 때는 뭐라고 쓴다? 부가세 예수금. 앞으로 너무 많이 나올 것들이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시 상품을 팔 때는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예수금은 국가에다가 납부해야 될 돈이에요. 그 다음에 반대로 상품을 매입할 때는 계정 뭐라고 쓴다? 부가세 대급금. 대신 지급했다는, 국가 대신 부가세를 먼저 줬다는 뜻이에요. 자, 봐요. 그럼 부가세 예수금으로 상품 매출했을 때 1,000원 받아놓은 거 있죠? 1,000원 중에서 얼마 썼어요? 800원 썼죠? 그죠? 그러면 부가세 신고할 때 얼마만 납부하면 돼요? 200원. 그게 부가가치세 신고예요. 그런데 이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는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여지껏 발생했던 부가세 예수금 얘 전체 다 1,000원 없애주시고요. 부가세 대급금 발생했던 거 다 없애주면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차이가 나죠.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미지급 세금. 이렇게 해서 200원 표시를 해주게 되면은 앞으로 부가세 납부와 관련돼서 회계 처리는 이게 다예요. 내용은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근데 처음 배우니까 용어가 또 낯설죠. 근데 여러분 밥줄이에요. 몰라서는 아니 될 것이랍니다. 되셨나요? 이거 여러분 나눠드린 노트에 있는 거죠? 뭐 또 쓸 거는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상품을 매출했다, 제품을 매출했다, 그다음에 상품을 사갖고 왔다, 원재료 사갖고 왔다 그러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붙는다? 부가세 예수금이나 부가세 대급금이 붙는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언제 이렇게 부가세를 갖다가 신고하는지, 또 지금 우리가 상품을 팔고 그런 게 일반 소비자들한테만 파는 게 아니라 사업자들한테도 서로 거래를 하겠죠. 그래서 이 부가세에 대한 그 기본 용어부터 이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도 이제 용어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부가가치세는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 기간들을 알아야 돼요. 우선 날짜. 왜냐면 부가세 신고, 예정 신고다, 확정 신고다 이런 용어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날짜의 개념이 없으면 이 내용이 뭔지 알아듣기도 쉽지 않겠죠. 그래서 요 과세 기간부터 여러분이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자, 부가가치세는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1년을 갖다가 부가세법에서 제1기와 2기로 나눠요. 즉 우리의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는 거하고 똑같은데 우리는 명칭을 뭐라고 부른다? 부가가치세 1기, 부가가치세 2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요. 그래서 기수는 1년에 두 개가 있고요. 1기를 또 예정신고기간과 확정신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놨습니다. 예정신고기간, 확정신고기간은 우리가 3개월 단위로 일반적으로 1, 4분기, 2, 4분기 부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2기는 2기도 예정신고기간, 확정신고기간 이렇게 나누어요. 그리고 1기 예정신고기간은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가 과세기간이에요. 그리고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언제까지 하느냐면 과세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 달 25일까지예요.
그러면 일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며칠까지 해야 된다? 4월 25일까지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일기 확정은 어때요? 일기 확정 신고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고요. 그러면 과세 기간이 끝나는 6월 31일 다음 달 25일까지니까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기 예정은요? 이기 예정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그 다음 달 10월 25일까지 됐죠? 그 다음에 2기 확정 신고 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언제까지? 1월 25일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 과세 기간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조회할 때 시험 문제에서 일기 확정이라고 했는데 날짜를 안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어요. 왜? 부가세 담당자가 이것도 몰라? 그럼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기간들 잘 구분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사업자를 아셔야 돼요. 우리 일반적으로는 이런 사업자들 구분을 해본 적은 없으실 테지만 이 사업자는 크게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어져요. 과세사업자라는 뜻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사업자라는 뜻이고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된 사업자를 갖다가 얘기한답니다. 그리고 이 과세사업자는 크게 또 일반 사업자와 간이사업자로 나뉘어져요. 이 간이사업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세사업자,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사업자들을 일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 사업자는 또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자의 구분은 크게 여기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로 나눈다는 것부터 구분을 해줘야지 돼요. 자, 과세사업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회사의 상품이나 제품을 팔면 거기 부가가치세 징수해야지 돼요. 자기 판매하는 금액의 10%를. 근데 면세사업자는요,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연지돼 있어요. 그리고 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부가세법 배우고 있죠. 이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랍니다. 그럼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게 있겠다 없겠다? 없어요. 아시겠죠? 그 정도만 먼저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간이과세자는 일반 사업자하고 간이과세자로 나뉘어지는데 특히 간이과세자는요, 직전연도 매출액 있잖아요. 공급 대가로 8천만원, 이거 세법이 개정이 됐어요. 원래는 4,800만원이었다가 8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들을 우리는 간이사업자라고 불러요.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그럼 공급대가가 또 무슨 말이에요? 얘기를 한다면 공급대가가 8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가 파는 금액을 공급가액이라고 불러요. 공급가액, 예를 들어서 아까 만원에 팔았었죠. 그 다음에 여기 세액이라고 부르는 항목 있죠. 세액은 얼마? 10%니까 1,000원 됐죠? 그 두 개 합친 금액 11,000원을 공급대가라고 앞으로 많이 부를 거예요. 그러면 공급대가라는 용어가 나오면 공급가액하고 세액을 합친 용어구나,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지 되는데 이 부가가치세 법인인 회사들은 부가가치세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4번 다 부가가치세 신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거 대부분의 회사들이 법인인 걸 감안하면 이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거 몰라서는 이 회사에 들어가서 업무하기가 어렵겠죠.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요. 개인사업자는 예정 신고 때는 신고하지 않아요. 언제만 하느냐? 확정 신고 때만 부가가치세 신고해요. 자, 그 다음에 간이사업자. 간이사업자는 돈을 많이 버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1년에 한 번만 신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도 1년에 한 번만 신고를 하는데 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돈 금액을 신고하는 게 아니라
면세 사업자가 받아두었던 거기 세금계산서 있죠? 그거 제출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제출하는 걸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그것만 제출한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기본적인 건 다 설명을 해드렸답니다. 자, 그 다음에 면세 사업자에 대한 거를 됐고요. 일단 이 정도만 설명해 드리고서 문제를 보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거래하고요, 과세 기간, 그다음에 사업자, 그다음에 신고 납부하는 거 날짜는 대충 설명해 드렸죠.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내용이 일단 여러분 이따가 읽어보셔야 될 페이지가요, 교재 260페이지에 메인 매출전표 입력이 돼서 월일, 번호, 유형, 그 다음에 261페이지에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그 다음에 부가세, 공급 처명, 전자, 분계 많이 나와 있는 거는 제가 실제로 입력하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26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부가세 유형이 있어요. 즉 여러분이 이전 부가세를 배우시게 되면 여기 회계자료를 입력하실 때 여기다가 과세, 영세, 면세 이런 것들을 부가세 유형을 다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제가 입력하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매입 유형, 여기 부가세 유형별 입력자리 특성 고대 별표 3개 해놓으시고요. 요거 구분을 못하게 되면 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아예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고 연습을 하셔야지 돼요. 지금은 말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되면 265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 거래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어야 됩니다. 세금계산서가 됐던, 계산서가 됐던,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됐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문제는 세무사회에서는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아요. 나중에 한번 해볼 거고요.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266페이지에 실제 내용들 보시면서 얘를 갖다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요거 하나 구분을 해놓고선 해야 되겠네요. 자, 매입 매출전표 입력을 하실 때, 매입 매출전표를 입력하실 때, 이 매입 매출전표 입력에는 여러분이 증빙서류, 여기 법정증빙, 적격증빙이라는 거, 요 4개 제가 얘기해 드렸었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매입 매출전표를 입력하실 때는요, 첫 번째 사항, 이 거래가 매출, 상품을 우리가 제품을 파는 건지 사는 건지 매입인지 매출인지를 구분할 줄 아셔야지 돼요. 당연히 거래를 읽어보면 당연히 매출인지 매입인지 그거는 판단하실 수 있게 될 거고요. 매출이라고 한다면 매출을 갖다 입력하려고 자료를 보니까 증빙서류가 세금계산서야. 다시 매출인데 거기 발급해준 서류 증빙서류가 세금계산서일 때는 11번 과세 얘 11번을 갖다가 선택해서 여러분이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금계산서이긴 한데 매출이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라는 게 있어요. 여기 영세라고 부르는 것은 영세율 세금계산서라고 영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세율이라고 뜻하는 거는요, 어떤 뜻이냐면 우리나라 부가세법은요, 우리나라 부가세법은 아까 얘기했던 10% 징수하는 거죠. 부가세율이 10%도 있고요, 그 다음에 0%도 있어요. 두 가지 세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율은. 그러면 10%는 일반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세 10%를 징수해 놓으라고 했는데, 해외에 수출하는 거 있죠. 해외에 수출하는 그런 상품 제품들에 대해서는 부가세율이 0%예요. 그래서 여기 영세율이라고 하는 뜻은 세율이 0%를 뜻해요. 그럼 부가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겠죠.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수출 매출 세액이 없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 뭐라고 볼 거냐면
영세라고 부를 거예요. 그런 다음에 13번 면세. 면세는 아까 우리가 그 부가세가 아예 면제되어 있다고 그랬었죠. 그럴 때 면세라고 쓰는데, 이 면세는 증빙서류가 계산서일 때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부가세 유형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보고 이 코드 번호들을 선택을 하셔야 한답니다. 그래서 면세를 선택할 때는 증빙서류가 뭐일 때? 계산서일 때. 그 다음에 건별일 때는 건별은 증빙서류가 없을 때. 근데 입력할 때 여기 건별이라는 걸 선택하시게 될 거예요. 증빙서류가 없는데 왜 건별을 갖다가 입력하나요? 이것도 이따가 문제 설명할 때 얘기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해외로 수출할 때, 해외로 수출에 따르면 여기 16번 수출을 선택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 첫째, 매출인데 증빙서류가 세금계산서라면 몇 번? 11번 과세. 근데 영세율 세금계산서라면 12번 영세. 그 다음에 면세일 경우에는 13번 면세. 증빙서류가 계산서일 때에는. 그 다음에 건별은 증빙서류가 없을 때. 16번은 수출일 때. 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상품을 팔 때 보면, 상품이나 제품을 팔 때 이런 증빙서류가 있는가 하면 신용카드를 갖다가 발급해 주는 경우도 있겠죠. 신용카드. 그럴 때는 여기 17번 카과에는 뭐의 약자냐면 카드로 매출하고 과세 품목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카과는 과세 품목이라는 여기 용어하고 똑같은데 카드로 팔았을 때요. 18번은 면세 품목을 팔고 면세 항목을 팔고 카드로 결제를 받았을 때, 또는 카형은 영세율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 제품을 팔고 카드로 결제 받았을 때를 카과, 카면, 카영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도 있어요. 현금 영수증은 현과, 현면, 현영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만 증빙서류가 뭘로? 현금으로 받았을 때,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줬을 때 쓰는 용어들이에요. 자, 일단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계정들에 대한 것만 어떤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 드렸고, 회사 여기 실제 거래 내용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하나씩 차근차근 해 드릴게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따가 입력할 때 보면 밑에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내용이 어떤 뜻이다 라는 걸 알면서 한 번만 입력해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금방 이 용어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시게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설명 기본적인 건 해드렸으니까 거기 266페이지에 있는 거래 자료들을 보면서 메인 매출전표는 어떤 것이 어떻게 입력하는지 같이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 보시면은요, 여기 일반 전표 밑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있는 거 보이시나요? 예, 클릭하시고요. 근데 뭐가 좀 이상하다. 안 됐나? 자, 여기서 여기 탭을 보시게 되면 위에 전체 입력도 있고 전자 입력, 빨간 거는 다 매출이에요. 그 다음에 파란 거는요 다 매입이에요. 구분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은 지금 시험 볼 때나 우리 연습할 때는 요 위에 있는 내용들 아무것도 손대지 않습니다. 전체 입력을 해놓고 우리가 이 부가세 유형들을 하나하나 선택해서 저기 입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26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여기 그 부가세 유형 코드 번호가 11번 과세라고 되어 있죠. 즉 이 뜻은 매출인데 증빙서류가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경우예요. 그 증빙서류가 뭐다? 세금계산서인 경우. 자, 그러면 우선 1번 내용 한번 볼게요. 그리고 옆에 입력시 유의사항이 있죠. 각각의 부가세 유형 설명할 때마다 입력시 유의사항은 여러분이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근데 전 지금 미리 말로 설명을 다 할 테니까 이따 복습하실 때 꼭 읽어보시기 바란다는 얘기고요.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날짜는 며칠로 되어 있어요? 7월
1일 이렇게 돼 있죠. 7월 1일을 입력하게 되면은 두 번째로 이제 부가세 유형 선택하라는 항목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도 보세요. 여기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요, 파트 입력하는 파트가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이렇게 요 밑에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거래에 대한 거래 증빙서류를 입력하는 항목이에요. 증빙서류, 즉 세금계산서, 계산서, 그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에 대한 거래 자료를 입력하는 화면이고요. 요 밑에 나와 있는 거는 여기다가 이 증빙서류에 대한 회계 처리를 밑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지금 날짜 입력하고 난 다음에 거래 유형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쪽 파트에는 매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 파트에는 매입 나와 있죠. 그 중에서 이 항목들을 여러분이 보고서 여기 유형 코드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첫 번째 예제는 여기 과세잖아요. 과세면 증빙서류가 뭐일 때? 세금계산서일 때 11번 입력하라고 했단 말이죠. 아까 쭉 설명해 줬던 것들은 그런 내용인지 한번 알아들었으니까 하나하나 연습하시면서, 아, 이런 경우에 11번 과세를 입력하는 거구나. 근데 이것도 구분 못하면 그 문제가 커져요. 매출인지 매입인지. 매출은 팔았을 때, 매입은 우리가 사갖고 왔을 때.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7월 1일 거 증빙서류 보세요. 증빙서류 문제 읽지도 말고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증빙서류가 전자세금계산서죠. 그럼 문제 읽어봐요. 매출인가 매입인가? 충무상사의 제품 동그라미 판매라고 했으니까 매출인 거 알겠죠? 그러면 부가세 유형 선택할 때에는 여기 매출에서 부가세 유형을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증빙서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다고 되어 있죠. 바로 이런 증빙서류를 보고 부가세 유형을 선택하셔야 돼요. 다른 거 보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얘는 매출이고 증빙서류가 세금계산서이니까 부가세 유형은 몇 번? 11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품목은 거기 세금계산서의 중간에 보시면 품목 뭐라고 써져 있어요? 제품이라고 써져 있죠. 품목에 제품. 자, 그러면 제품 이렇게 입력하세요. 수량은 몇 개라고 되어 있어요? 1000개? 수량 옆에 나와 있죠. 단가는 얼마래요? 5,000원? 자, 봐요. 저렇게 입력했더니 지금 공급가액하고 부가세액이 자동으로 알아서 계산이 되죠. 그럼 거기 세금계산서하고 똑같이 입력된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에 보시면 공급자가 있고,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가 표시되어 있죠. 공급자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제품을 팔았다는, 공급받는 자는 제품을 샀다는 사람이죠. 그럼 여기 거래처에 공급처명 누가 샀어요? 물어보죠. 어디가 샀어요? 그럼 여기 F2 눌러서 충무상사 해주시면 거기 우리 충무상사에 그 입력했던 거래처에 대한 사업자 등록번호까지 나오죠. 이해되셨음? 자, 그 다음에 전자라는 나는 원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전자에 여로 표시가 돼요. 근데 우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건 아니기 때문에, 발행할 거다, 한번 발행할 거니까 일단은 여기 엔터 치고 빈칸으로 남겨놓고 넘어가세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분계 유형은 크게 4가지가 있어요. 분계 유형은 거래 전체 금액을 현금으로 주었거나 현금으로 받았을 때 1번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만약에 외상으로 거래했다면 외상 전체 금액이어야 돼요. 전체 금액이 외상으로 판매가 됐다거나 외상으로 매입했다거나 그러면 2번을 누르시면 돼요. 3번, 저기 앞에서 얘기했던 전체 금액이 현금 거래도 아니고 외상 거래도 아니게 되면 여기는 혼합 거래를 눌러주시면 돼요. 3번이에요. 자, 4번은 결제를 갖다가 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면
분계 유형 4번으로 입력을 해 주시는데, 얘 또한 여러분이 외울 사항이 아니라 분계라는 거 밑에 보시게 되면 맨 밑에 분계 유형, 그래서 1번부터 2번, 3번, 4번 쭉 나와 있죠. 보이세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용은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자, 분계 유형. 거래 전체 금액이 현금으로 결제가 됐거나 받았을 때는 1번, 외상이라고 했을 때는 2번, 현금 거래도 아니고 외상 거래도 아니면 3번, 그 다음에 카드로 결제를 했거나 카드로 결제 전체 금액 다 받았다 그러면 4번. 구분해야 될 것은, 중요한 것은 여기 혼합거래일 때요. 혼합거래를 갖다가 여러분이 선택하게 되면 얘 분계 완성을 여러분이 해주셔야 돼요. 밑에 인전 회계 처리가 됐을 때 자동으로 여기 앞에 1번, 2번, 4번 있잖아요. 분계 유형을 입력하시잖아요. 그럼 분계가 자동으로 다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혼합 분계만 나중에 연습할 때 신경 써서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나서 그 세금계산서 한번 봐주세요. 세금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밑에 총 합계금액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550만원 돼 있죠. 근데 현금으로 얼마 받았대요? 550만원 다 받았다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얘는 전체 여기 세금계산서 볼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 지금 여기 분계 유형을 다 현금 받았으니까 1이라고 치면 되겠죠. 1이라고 띵 쳤더니 이 밑에 회계 처리된 거 보세요. 자동으로 회계 처리가 딱 되어 있죠. 그죠? 일반 전표보다 편하네요. 자동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니까. 자, 근데 여기 화면에서요, 지금 우리가 세금계산서의 증빙서류인 그 항목대로 공급가액하고 부가세 입력을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얘가 자동으로 분계가 돼서 공급가액은 제품 매출로 여기 500만원 자동으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부가세는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해서 50만원 계정이 딱 분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즉 회사에서요, 여기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거래가 되게 빈번하게 많죠. 그래서 회계 담당자가 이 회계 처리를 할 때는 여기 매출인 경우에 공급가액하고 세액을 입력하잖아요. 회계 처리는 무조건 부가세 예수금, 제품 매출로 무조건 회계 처리가 이렇게 돼버려요. 자동으로. 왜? 회사에서는 제품만 매출하는 그 빈도수가 아주 많겠죠. 이 자동 여기 회계 처리를 이렇게 설정해 놓은 화면이 어디냐 하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여기 환경 등록 있죠. 환경 등록을 클릭해 보시게 되면 여기에 분계 유형 설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설정한 대로 매출일 때 공급가액하고 세액 증빙서류를 입력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렇게 회계 처리가 돼요. 매입일 때는요, 매입할 때 카드는 무조건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된단 말이죠. 근데 회계 처리가 항상 제품 매출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닌 경우에는 회계 담당자들이 밑에서 회계 계정만 바꿔주면 돼요. 그 어떤 연습을 해보게 되겠죠. 자, 일단 그래서 입력하고 여기 세금계산서에 대한 항목들을 입력을 해준 거 해봤죠. 다시 한번 문제 1번 첫 번째 거 읽으면서 하나하나 자세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입력을 한번 이렇게 해봤고요. 충무상세의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회수했다고 나와있죠. 근데 이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다가 발급을 해줘야 돼요. 거래처에다가 발급해 주려면 거기 회계 담당자 이충무,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있죠. 이거를 등록해 줘야 되겠죠. 지난번에 우리 회사 등록할 때 우리 회사에 이메일 주소 입력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여기 충무상사 거래처 클릭해 보세요. 충무상사 거래처를 클릭하니까 여기 밑에 업체 담당자라는 거 보이시나요? 옆에 등록 나와 있죠? 등록 클릭해 보시게 되면 여기 사용해야 돼요. 담당자 이름이 뭐래? 이메일 등록할 때 여기다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충무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담당자 이메일 주소 여기다가 그 다음에
부.co.kr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실무에서는 거래처에 거기 담당자 전화번호나 이런 거 필요한 거 미리 다 등록해 놓으면 편하겠죠?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자, 되셨나요? 그러면 7월 1일 거 한번 입력해 보니까 아, 이렇게 입력하는 거구나. 뭐 어렵지는 않죠? 자, 그럼 또 한번 입력해 볼게요. 이번에는 7월 2일 거 입력을 해 볼게요. 자, 일단 처음 배우시는 거니까 제가 하는 거 천천히 하나씩 보면서 따라 하세요. 계양상사 거래처 번호 2000, 이거 신규 사업자 등록하라는 뜻이죠. 등록하는 거 이따가 해볼게요. 신규 등록할 것 모니터 10대 한 대당 6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판매 얘 매출이에요 매입이에요? 판매에 따르니까 매출 알겠죠? 지금 부가세 유형 입력해야 되니까 부가세 유형 입력하려고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전자세금계산서 증빙서류죠. 발급했다고 나와있죠? 그러면 매출에서 증빙서류가 세금계산서일 때 몇 번 입력하라 그랬어요? 11번, 예, 11번. 품목은 뭐였었어요? 모니터라고 돼 있죠? 판매 모니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모니터 써주시고요. 수량 몇 개래요? 수량 10대라고 돼 있죠? 단가는 얼마래요? 60만원. 그럼 공급가액하고 세액 나와 있죠? 됐어요? 자, 근데 이건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데 거래처 아까 어떻게 입력했죠? F2 눌렀다가 밑에 신규 등록 바로 F3 누르면 코드번호 몇 번으로 해주래요? 1201번으로 입력해 주래죠. 그 다음에 거래처명 이름이 뭐였었어요? 계양상사. 그 다음에 아무 말 없으면 뭘로 해주기로 했어요? 동시.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알려줬죠. 12504200133. 그 다음에 대표자명 반드시 입력해줘야지. 이 대표자명 입력해주지 않으면 이따가 세금계산서 발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안 돼요. 그래서 이름은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김계양 해주시면 확인 누르시면 거래처가 띵 하고 나타나죠.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일단 전자란에는 빈칸으로 엔터 치고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우리가 받아야 될 총 금액은 얼마인가요? 660만원 받아야 되죠. 근데 여기 300만원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금액은 외상으로 했다고 했었죠. 자, 그렇다면 얘는 지금 전체 거래 금액이 현금인가요? 아니죠. 외상인가요? 아니죠. 카드인가요? 아니죠. 그리고 뭐 혼합이잖아요. 혼합 눌러보세요. 밑에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나 보세요. 여기 공급가액하고 세액에 대해서 부가세, 예수금, 제품 매출로만 나와 있죠. 그리고 거기 차익 나는 거 빨간색으로 떠 있죠. 그죠? 그럼 차변에 이거 누가 입력해 줘야 돼요? 혼합 분기를 누르면 반드시 이 분기의 완성은 누가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럼 660만원 받을 것 중에서 돈 얼마 받았다 그랬어요? 300만원 현금 받았다면서요. 그럼 현금이 들어왔겠죠. 그럼 차변에다가 3 쓰시고요. 일반 전표 입력하는 거 똑같아요. 차변 3 쓰시고 현금으로 101 현금 차변에 얼마? 30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대요? 외상으로 따르죠. 그러면 차변 3번 해주시고 외상 매출금 360만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왜 갑자기 당황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 계양 상사에 대한 거 아까 거래처 신규 등록 해줬고 여기 주어진 이메일 주소도 등록해 가지고서 여기 대표자 김계양 이메일 주소 등록해 주셨으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회계 처리했던 거 차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 매출금
혼합분기로 넣었을 때는 항상 요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참고, 지금 여기 분기의 유형을 1번이 됐던 2번이 됐던 3번이 됐던 4번이 됐던 얘 상관없어요. 걔는 편의 기능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다 혼합분기 눌러가지고 회계 처리만 정확히 하면 다 맞게 해줍니다. 다시 뭐만 정확히 하면 된다? 회계 처리만 정확하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것까지 해보셨고, 세 번째 거 7월 3일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효상 외에 다음과 같이 제품 매출하고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대요. 자, 처음 배울 때는 문제 읽고서 얘가 매출인지 매입인지부터 먼저 구분하세요. 매출이죠. 증빙서류는 뭐예요? 세금계산서죠. 그럼 부가세 유형은 뭘로 할까요? 오케이. 되게 어렵죠? 처음에 볼 때는 괜히 겁먹었겠지만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품목은, 자 여기 보세요. 이것도 새로운 건데요. 품목에 얘는 엑셀 베이스로 하나밖에 입력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267페이지 보면 입력해야 될 게 지금 두 개예요.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네 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 한 칸에 다 입력 못하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복수거래라고 불러요. 여기 화면 보세요. 위쪽에 복수거래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얘를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그럼 밑에 품목을 몇 개가 됐던 입력할 수 있는 화면 창이 딱 열리죠. 여기다가 걔를 보고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여기 제품 가, 그 다음에 수량은 30개, 그 다음에 단가는 12만원. 그러면 쭉 계산 또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제품 나, 수량 50개, 단가 40만원. 이 합계 금액을 다 입력하고 난 다음에 위로 이제 띵 올라가시게 되면 금액이 지가 알아서 딱 합계가 나오죠. 복수거래 입력하는 방법을 알려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얘 어디다 팔았대요? 원효상에 판매한 것이죠. 그러면 똑같이 원효상에 띵 입력하시고요. 대금은 어떻게 했을까요? 전액 외상으로 했다가 나와있죠. 그러면 전자라는 일단 엔터 치고 넘어가시고 외상 2번이라고 띵 눌러보세요. 그럼 밑에 분계가 지가 알아서 쭈룩 다 됐죠. 그죠? 되게 편리하지 않아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거 이제 연습하다 보면 일반 전표가 더 어려워. 얘를 갖다 더 선호하게 되고요. 자, 그럼 다 됐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까지 끝났는데 원효상회에 대해서 거기 좀 이메일 주소 나와 있죠. 이메일 주소 입력도 해주셔야죠. 여기 사용이라고 해주시고요. 지금 김원효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여기 문 co.kr 이렇게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 2, 3 3개 지금 해봤어요. 아, 지금 근데 뭐만 연습하고 있어요? 과세만 연습하고 있죠. 여러분 실무에서 실제로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건수 요 6개만 알면은 거의 천하무죠. 아니 거의 다 돼요. 그리고 얘는 여러분이 실기하게 되면 1번 문제로 나와요. 요 자격시험 볼 때. 자,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10분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